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드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비전공자 개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저의 이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지금 현재 iOS 개발 7년차고요. 29살에 개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은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문과 출신 완전 진골 비전공자 개발자입니다. 흔한 30대 비전공자 개발자 바로 저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더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윈도우 포맷도 못하던 진짜 커말못이었어요. 뭐 메모리가 뭔지 뭐 CPU가 뭔지 그래픽 카드가 뭔지 사실 지금도 뭐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거의 뭐 메모리랑 용량에 대해서도 구분을 못할 정도였던 아주 심각했죠. 하지만 저는 창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첫 회사가 스타트업이랑 되게 좀 밀접한 그런 회사여서 친구들이랑 작게 여러 가지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과자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고요. 강남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코딩 교육 관련한 스타트업도 창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퀄리티 체크용으로 사실 저는 도강을 했었어요. 퀄리티 체크라 봐야 뭐 HTML, CSS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실제로 제가 좀 체험을 해보면서 의외로 개발이 나의 적성에 좀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생활 코딩 워낙 유명하죠. 이제 이고잉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웹, 뭐 JS, 파이썬 이런 거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입문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드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되게 좀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처음에 개발을 입문을 했었습니다. 요즘 생활 코딩에는 사실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코스 같은 게 아예 있었어서 쭉 따라가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퀄리티가 좀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정말 입문용으로는 생활 코딩만 온 곳이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개발이 적성에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이 생활 코딩 강의를 먼저 들어보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워낙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특히 생활 코딩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코드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실제로 따라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서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료 코스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유료로 좀 많이 전환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불안했었어요. 어떤 점이 제일 불안했냐면 내가 개발자로서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왜냐면 퇴근을 하게 되면 11시부터 보통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 11시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전공하고 취업한 애들은 이제 돈 받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취미로도 개발을 한다라고 많이 들었었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난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정말 밤에 좀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지만 너무 저한테 좀 적성에 맞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생을 피벗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던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맥북을 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앱등이의 세상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개발 용도라기보다는 창업의 용도에 가까웠어요. 당시에 학교 후배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용할 용도로 맥북을 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은 그냥 해보고 싶다, 아직 그냥 해볼까? 이 정도의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iOS 외주를 하게 됩니다. 외주를 받게 돼요. 사실은 iOS를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이제 외주가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에 저희 팀에 있던 개발자 친구는 서버랑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어서 iOS 개발자가 별도로 없어서 요거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개발자로서의 인생이 시작하나라고 약간 물음표를 띄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개발자로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외주를 받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은 착수를 해야겠죠. 되게 흔한 짤인데 제가 생각했었던 개발자의 모습은 이렇게 뚝뚝
뚝딱뚝딱 멋있게 만들고 하는 거였는데 현실에 저는 사실 이것보다 못했어요. 이때 막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구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구글 검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정말 무지했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국비 지원은 사실 있는지도 몰랐고요. 당시에 있었던 팩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한테는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로는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인프론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천천히 이렇게 배우고 나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받았고 길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단 책을 사게 됩니다. 이 꼼꼼한 재은 씨의 스위프트 2랑 야곱님께서 지으신 스위프트 3 이렇게 두 권을 제가 사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랑 3입니다. 그 말은 전혀 무지했다라는 거죠. 버전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책을 두 권을 사고 이 두 권 가지고 공부하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당연하게도 에러가 엄청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에 대한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게 돼요. 이거 에러는 왜 나지? 어떤 부분이 문제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막 네이버 카페에도 뒤져보고 당시에는 저는 구글링을 조차도 잘 몰랐으니까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데도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개발을 막 처음에 엄청나게 삽질을 하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외주를 완성을 하긴 합니다. 돌이켜보면 뭐라도 만들어 봤던 게 제가 개발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게 문제였지? 라고 혼자 좀 고민하는 습관이 이때 좀 잘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냥 너무 누군가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 뭔가 성장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한계를 느낄 때마다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주도 끝내고 iOS 개발도 점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창업은 여기서 접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한 5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그 친구들이랑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하던 서비스에서 피버팅을 해서 되게 멋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마루180이라는 아산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인데요. 여기에 3층인가에 스파클랩스라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모데이에 도전하고 있는 팀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3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4층인가에 수면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5층에는 씻는 곳,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의 라이프를 살게 돼요. 스타트업 개발자의 라이프를 살게 돼요. 당시에 이제 그 CTO 하던 친구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이서 개발자였는데 그 친구는 서버랑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었고 저는 iOS 개발을 했죠. 사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개발하고 공부하고 연속이었는데 약간 그 스타트업 뽕이라는 것도 되게 차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되게 원했었던 개발자라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큰 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좀 버티면서 되게 열심히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녹아져 있는 앱이었어서 그 코드 안에서도 되게 많이 배우면서 좀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거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저의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이 코드 자체를 읽는 것조차도 좀 되게 버겁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 열리는 스터디에도 들어가서 막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데모데이를 해야 됐죠. 데모데이를 이렇게 멋있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 회사가 공덕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서울대 있고 살다가 당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게 버리게 되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일을 빨리 구해야죠. 여기는 조금 더 그래도 원티드에서 저만의 기준을 갖고 원티드에서 찾았었어요. 일단은 사이즈가 작은 팀이기를 조금 바랬었고요. 그리고 매출을 내고 있는 팀이길 바랬었습니다. 실제 BEP 도달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이 나고 있는 팀이길 바랬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개발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나 기획자와 디자이너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인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여기에서 만나면서 제가 진짜 개발자적인 마인드의 기초와 그리고 작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물론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당시에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iOS 개발자가 저 혼자라는 거였어요.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은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주니어 개발자였고 더불어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필요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회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정자동에 있는 N사도 있었어요. 가장 컸던 계기는 iOS 팀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시니어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되게 좀 간절히 좀 바랬었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커다란 스타트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N사가 훨씬 더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벽처럼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차 서류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짜리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총 4명의 면접관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당 1시간씩, 그래서 총 4시간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3명의 패스를 받아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떨리기도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앞에 만나게 됐죠.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제 거 서류를 보시더니 이 연차 안 뽑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약간 제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 차는 상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 들어오시는 4분이 한 명씩 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건가? 라고 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더 편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아는 거 제가 아는 것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은 사실 이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혹시 면접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은 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좀 재밌었어요. 끝나고 나서 면접이 막 힘들고 힘들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알찬데? 이게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긴 한데 되게 알찬데?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면접을 좀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질문은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답이 틀렸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되게 좀 티키타카를 좀 많이 하면서 면접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접이 끝나면 궁금한 거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당시에 제가 되게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또 마침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면접관님이 1세대 iOS 개발자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당시에는 그런 건 모르고 이제 막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민 상담을 오히려 좀 했었어요.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렸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원어원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주셨던 답변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되게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근데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은 이거는 너의 연차에 대한 정말 티오가 없다. 정말 티오가 없어서 여기가 탈락하게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뭔가 저보다 훨씬 시니어의 iOS 개발자 분이 저에게 지금 맞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위로라는 감정을 막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큰 위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장 많이 배운 게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솔리드라는 원칙이랑 그리고 문서를 많이 보자. 솔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를 보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가장 놀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도큐먼트를 많이 읽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날로 개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더 되게 문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면서 훨씬 더 좀 개발에 대한 성장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3년 반 정도 재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신노년에서 지금은 다시 이제 스타트업으로 돌아와서 유저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거를 목표로 열심히 iOS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좋은 레슨들을 얻어가면서 좋은 스텝들을 밟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이어나가는 건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컨텐츠들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여러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한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뷰였습니다.